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논의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의 피해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여고생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미 호시노입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7살 여고생이에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를 하듯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칸데코의 임원이세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김없이 시작되는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저녁 6시 30분, 식탁 위에 정갈한 식사가 차려지면 아버지의 교육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드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묵묵히 들었어요. 유미, 한국은 일본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을 거다. 한국의 기술, 문화, 전부 우리 일본 것을 베낀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학교 친구들이 BTS나 눈물의 여왕 이야기를 할 때면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교실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좋다는 거야? 우리 음악이 훨씬 낫지 않아? 한국 문화는 전부 우리 것을 따라한 것들 뿐이야. 저는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에도 개의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였으니까요. 매일 밤 저는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일본 기술의 우수성과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께서는 늘 조용히 식사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 이야기를 하실 때면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알아챘어요. 어느 늦은 밤 공부를 하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새벽 1시,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이었죠. 부엌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께서 핸드폰의 작은 화면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는 한국어 대사가 낯설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달빛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물방울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어머니는 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시는 걸까요? 평소 내색하지 않고 조용한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결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학교 친구들의 설레이는 표정과 달리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소식을 전했고 아버지께서는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어머니께서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두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얼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종이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낯선 글씨체였지만 정성스러움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이 번호로 연락을 해보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단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죠. 어머니는 순식간에 제 방에서 나가셨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도 없이 사라진 어머니의 모습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건네주신 종이를 다시 보니 의문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한국 여행의 시작이었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많은 구름과 넓게 펼쳐진 바다를 지나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압도적인 첫인상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말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죠. 천장까지 닿을 듯한 유리벽과 은은하게 퍼지는 자연광, 그리고 마치 물결처럼 흐르는 곡선의 건축 디자인은 제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네다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죠.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스마트 시스템이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안내 로봇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실제 안내원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내 로봇이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일본어로 물어보자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 로봇이 앞장서서 가는 모습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아버지의 말씀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한국에 있다니. 그리고 저는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외국인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죠. 법무부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는 항상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던 입국 심사가 여기서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친구 미카가 팔을 잡아당겼어요. 유미,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최고야.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대. 안내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택시 결제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복잡한 교통카드 시스템의 불편함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교통카드 하나로 편의점, 카페, 심지어 일부 식당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통합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니 각각의 용도별로 다른 카드를 사용해야 했던 일본의 시스템이 마치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량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쾌적함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일본의 신칸센도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좌석마다 설치된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뉴스가 흘러나왔고 객차 끝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은 다음 역과 도착 시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열차가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한국의 모습과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실리콘밸리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문자가 왔어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도착했니? 그 주소 잘 챙겼지? 가방에서 어머니께서 주신 종이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주소를 다시 읽으니 어머니의 떨리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도시를 다시 만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카가 건넨 관광 안내 책자를 펼쳐보았어요. 명동, 경복궁, 남산, 광화문, 북촌한 옥마을.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서울의 여러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북촌한 옥마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주신 주소가 바로 북촌한 옥마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어머니의 비밀은 무엇일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홍해문 앞에 서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을 직접 보니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어요. 사실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오래된 건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의 제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깨달았어요. 가이드 선생님의 목소리가 궁궐안을 울렸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입니다. 뒤로는 북악산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웅장한 전각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맑은 하늘 아래 화려한 단청은 마치 어제 막 칠한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돌계단 앞에서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신하들은 자신의 품계에 따라 서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모두 주례라는 고대 건축설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죠. 계단을 오르며 수백 년 전 이곳을 오갔을 신하들의 발자국 소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지금부터 가볼 곳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선생님은 을미사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의 국모를 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명성황후는 일본의 침략 정책에 강하게 맞섰기 때문이죠.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명성황후는 일본의 침략 정책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변의 소리가 희미해졌어요. 역사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경복궁을 자유롭게 둘러볼 시간이었죠. 가이드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시던데 경복궁을 빠져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알게 된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서 마치 돌덩이처럼 짓눌러 왔어요. 그동안 배워온 역사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를 깨닫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머릿속을 맴도는 건 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출발하기 전 어머니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표정으로 안아주셨죠. 어머니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대체 어머니와 한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돌담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오래된 기와 지붕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몇 번의 굽이진 길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곳은 기와 지붕을 얹은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를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신 걸까?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신가요? 한국어로 된 응답이 들려왔어요.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유미 호시노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이 벌컥 열렸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 손녀 유미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녀라뇨? 어떻게 이분이 할머니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들어오렴. 이야기할 게 많구나.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대청마루로 올라갔어요. 내 어머니 미네는 내 딸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본명이 미네라는 것도 한국인이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1980년대 후반 내 어머니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 그곳에서 내 아버지를 만났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학생이었다고 해요. 일본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도쿄대학으로 유학을 가셨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셨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국인 며느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고 결국 내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일본인이 되기로 하셨다고 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단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진실을 알 때가 됐다고 생각했나 보구나. 할머니께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그 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 대학 시절의 모습, 전부 한국에서의 추억이었어요. 문득 한 장의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지금의 할머니 아니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 오신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어깨에 닿았어요. 그 손길에서 어머니와 비슷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는지. 밤이 깊어 갈수록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어머니의 옛 제자를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강남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남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주소를 들고서요. 고층 빌딩 숲 사이를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건물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어머니의 옛 제자 박민재이라는 분은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의 대표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계속해서 쿵쾅거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유미 호시노님이시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박민재 씨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어 28살이라고 했어요. 그의 사무실 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유미 씨 박민재 씨는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자리에 앉자 그가 말을 이어갔어요. 전 민혜 교수님의 제자였어요. 교수님은 한국에서 최고의 일본어 교수셨거든요. 도쿄로 떠나시기 전까지는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일본 문학 전문가시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분이셨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순종이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었다니요. 하지만 결혼 이후 모든 걸 포기하셔야 했죠. 일본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박민재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가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주었습니다. 이건 교수님의 강의 노트예요. 지금도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교수님의 논문들이 보관되어 있답니다. 일본 문학을 한국에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노트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어머니의 단정한 한글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어머니의 열정이 노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문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문학만한 게 없다고요. 어머니가 왜 이런 꿈을 포기하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재 씨는 마음을 읽은 듯 말을 이었어요. 당시에는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죠. 게다가 일본의 전통적인 가문에서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감당하셨을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실을 나서며 서울의 밤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쟤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박민재 씨의 사무실을 나와 저는 홀로 서울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머니의 과거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골목골목에서 피어 올랐어요.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하나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어머니도 이런 거리를 걸으며 청춘을 보내셨겠지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해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길을 건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왔어요. 경적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말았어요. 아스팔트 위로 넘어지면서 무릎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손바닥도 까졌습니다. 들고 있던 음료수는 바닥에 쏟아졌어요.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누군가가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3학년 광태라 자신을 소개했어요. 여기 좀 다치셨는데 근처 약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걸으실 수 있나요? 광태가 팔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약국까지 가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일본 문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많이 닮았잖아. 광태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약국에서 그는 직접 약을 사와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이제 좀 괜찮을 거예요. 택시 잡아드릴게요. 혹시 숙소가 어디신가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광태는 곁을 지켜주었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당연한 일이에요. 국적이 중요한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인간의 기본이죠. 광태가 운전기사님께 숙소 주소를 알려주고 작은 쪽지도 건네주었습니다. 제 연락처요. 혹시 서울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로를 미워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박민재의 이야기 그리고 광태의 친절까지. 이제는 아버지께도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한에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방 속에는 외할머니가 주신 앨범과 박민재 씨에게 받은 어머니의 강의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광태 씨의 따뜻했던 마음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유미야. 아버지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늘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이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아버지 이제 알아요. 한국은 절대 후진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절반이 한국인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인천국제공항은 하네다보다 더 현대적이 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도 만났어요. 아버지의 눈에 순간 놀람이 스쳤습니다. 경복궁에서 들은 이야기, 박민재 씨에게 들은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한국에서 겪은 모든 일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일본 문학을 가르치시던 서울대학교 교수였더군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유미, 미안하다.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난 늘 알고 있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고, 가문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내 편견 때문에 이 모든 걸 숨겼단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한국어 책을 몰래 보세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시고요. 그래,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지. 아버지가 책상 서랍을 여셨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도쿄대학 유학생 기숙사에서 내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이란다. 그때 내 어머니는 나보다 더 훌륭한 문학 실력을 가지고 계셨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있었어요. 도쿄 거리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 내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숨기라고 했고 자신의 꿈도 포기하게 만들었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 달라져야지.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한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우리 가족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식탁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어머니께서 한국 요리를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어. 외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법이야.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슬픔이 없어진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도 김치찌개를 즐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맛있다. 한국 요리도 이렇게 잘했었구나.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이 부모님께 전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머니처럼 저도 양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해야지.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어머니가 저의 첫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미호야,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글자란다.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지.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또 다른 세상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한국 문학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한국문화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 친구들, 일본에 사는 한국인 친구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가까워졌어요. 미호 씨는 정말 대단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하다니. 저는 친구들의 응원에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박민재 씨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3개월 후,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축하해 미호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께서 제 성적표를 보시고 서울대학교 입학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외할머니께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주 영상 통화로 근황을 전하며 한국어 실력도 자랑했어요. 우리 유미가 이제 한국말도 잘하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느 날 저는 아버지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우리 모두 한국에 가 보는 게 어떻겠니? 외가 식구들도 만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한국 방문을 제안하시다니요. 정말요? 아버지도 같이 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나도 바뀌어야지. 내 외가 식구들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구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제가 한국인이면서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도요. 지금의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저도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르다는 건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챕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편견이 또 다른 편견을 낳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딘다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책이나 미디어에서 보지 못했던 진짜 대한민국을 마주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따뜻한 정이 스며든 사람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시야를 넓혀주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 깊이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